이제 한 5분 지났으니까 시간 맞춰서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네네. 일단은 먼저 이 자리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광진 지부장 강숙입니다. 이제 학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요새 워낙에 이제 입시 과정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어머님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아직 유치원생이지만 이제 2022년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뭔가를 좀 준비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독서가 성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로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무기라고 하니까 엄청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오늘 이제 딱 3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작정 많이 있는 게 정답일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아이가 열심히 독서를 시켰는데 그래도 점수랑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고득점의 한 끗 차이는 뭘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이 고득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지도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학년도 과학고 입학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2교시 50분짜리 그 시간에 논제가 뭐였냐면, 네, 들어오세요, 어머니. 예, 들으세요. 예. 네, 예, 논제가 뭐였냐면, 과학의 발전은 인류 행복을 보장하는가라는 이런 논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고 입학시험 하면은 대부분 뭐를 생각하시냐면은, 이제 과학이나 수학 문제를 생각하시는데, 이 문제를 보고 다들 뜨아한 거죠. 이제 이게 바로 글쓰기 융합 논술이 출제되는 바람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놀랐고, 이게 뭐 과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라고 굉장히 놀라시는 부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제에 접근하기 세부 질문을 12개를 만들어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해라, 이런 문제였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비하는 입시는 도대체 뭐냐?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문제 풀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과학고 학원, 뭐 과학학원 열심히 다녀가지고 개념 원리만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논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해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석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근거를 만들어낼 배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 질문을, 그 문제의 근거를 가지고 왔을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사고력과 표현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한 시간에 글을 구성하고 서술할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기간에,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가 똘똘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디 과학학원이라도 보내서 뭐 영재 그런 학교를 보내고 싶어. 그런데 단기간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뭐 그러면은 뭐 솔직히 그거 안 해도 대학 가는 아이들 많잖아요. 이렇게 딱 어머님들 나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열심히 제가 강남에서 20년 동안 사실은 아이들 독서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20년 지도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영재고를 가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스카이를 가는 걸 봤는데, 제가 봤던 아이들 20년 지도했으면 사실 적게 지도한 연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봤을 때 사실 학원만 다녀서 간 아이들의 밑바탕을 베이직을 보면 부모님의 독서에 대한 열의가 엄청나게 크시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독서를 안 한 아이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늘 항상 토론하는 분위기가 그 가정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 아이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가는데 뭐 거기에다 플러스 뭐 강남에 좀 유명한 학원에 들어갔으니 더 금상첨화겠지만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은 뭐 부모님들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져서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또 대부분이잖아요. 아버님들 바쁘셔서 막 아이들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수학 영어 하기도 바빠요. 뭐 책 읽을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어린 시절은요. 독서가 가장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 시간을 비율을 절대로 줄이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1대 1대 1이라면 똑같이 비율을 잡으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독서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면 영어 수학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영어 수학을 하되 비율을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책 읽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가 정말 성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뭐 그러면은 책만 열심히 읽으면 되느냐, 뭐 우리가 마음의 양식만 쌓으면 되느냐,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한 속마음은 공부 잘하는데 도움되고 싶으신 게 맞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많이 읽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정답이 아닌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요새 좀 독서 시장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좀 혼탁해졌어요. 여기저기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생겨서 그 학부모님들이 사실 어디를 보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우리는 몇 년 됐을까요? 이 독서 시장에서. 네.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20년이 넘으셨다고 하니까 네네. 훨씬 넘긴 한 35년 정도. 빙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그냥 탁 맞추시니까 네, 제가 진짜 커피 쿠폰 드리려고 낸 문제예요. 35년 됐어요 저희. 네 한우리가 단독으로 3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무후무하죠. 한우리의 역사는 이제는 한우리를 배운 그 학부모님이 아이를 한우리를 보냅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우리는 어느 계열사일까요? 어느 회사 계열사일까요? 현재. 뭐 대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 그럼 대교인가 봐요. 좀 놀랐어요. 아니야. 입시 학원에 어머님은 맞추셨으니까 입시 학원에 중에 하나거든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입시 학원. 입시의 전문 종로. 종로 아니고요. 종로 말고 종로랑 이렇게 옆 비슷하게 잘 가는 데 있는데. 커피 쿠폰. 모르세요? 아직 네, 내가 그러면 초성일 때 드립니다. 초성일 때. 우리 애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어머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대성? 네, 맞습니다. 대성입니다. 커피 쿠폰 드릴게요. 대성이에요. 놀라셨죠? 그러면 대성이 어떤 학원이죠? 입시 전문 학원이죠. 네. 입시 전문 학원이 한우리를 사실 인수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아시겠죠. 한우리의 흐름이. 예전에는 사실 35년 전에는 그냥 독서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이 나라에 퍼뜨리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이 대성이 인수한 후부터는 어떻게 되면 입시를 이제 연결지어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놀라셨지만 아니 여기 유치원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연결된다고 깜짝 놀라신 상황을 제가 지켜봤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중학교 네네네.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타사의 어떤 그런 지금 그런 브랜드랑은 저희는 이 차원이
다르고 35년 사실 이걸 이어왔다는 것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작정 이렇게 읽는 게 많이 읽는 게 좋다라는 요새 그런 한간에 뭐 어떤 그런 학원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랑은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집중력을 고려하면 무작정 읽는 거는 굉장히 실속 없는 일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줄거리만 글로 읽고 줄거리만 따라가는 독서는 이제 그저 그냥 빈수레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기계적인 읽기인데 기계적인 읽기의 단점이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뇌 입시의 저장소인 작업 기억에 머물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싹 지워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학습을 해야 할 때 아까 배경 지식을 꺼내야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내 것이 되는 읽기를 하게 되면요. 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글 속에 담긴 저자의 생각과 의미를 이해하게 읽으면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그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그것을 학습할 때 빼내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이 책을 제대로 읽는 거의 중요성이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남기는 아이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독서가 진짜 공부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책을 텍스트를 폈을 때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글쓰기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토론하고 그 독후 활동으로 끌어내면 이게 바로 논리적 내면화 과정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독서가 중요한데요. 그 이제 한우리 수업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35년 된 이 한우리 수업의 논리적 내면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주도적으로 선생님께서 수업 전에 필독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사전에 책을 읽고 오는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읽기 전 지도를 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네. 네. 네, 들어오세요. 네네. 네, 들어오세요. 네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읽기 전 지도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죠. 이 책은 어떤 책일까?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좀 몰랐다가 가면 갈수록 선생님 그다음 이제 3차시 무슨 책이에요? 4차시 무슨 책이에요?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아이들이 주도적 읽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 이제 그 배경 지식과 관련된 어휘를 저희가 풍부하게 익힙니다. 예, 풍부하게 익히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요 부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타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2, 3, 4, 네. 네, 여기 보면은 이 3, 4, 5, 6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탐색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저희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주제와 관련 있는 생활 속 문제나 시사를 접목한 탐구로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생각을 일깨우는 발문을 도움을 받아 뭐 의견을 떠올리는 장면이라든지 작가가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해지려는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발문이에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한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세요. 화요일에. 출근을 하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가 주어지고 그다음 교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발문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발문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사고를 깨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잘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는 지금 한 요 정도의 인원을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되겠죠.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직 선생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그렇게 깊이 있는 발문으로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뭐 교사가 당연히 뭐 알고 있죠. 발문이 중요한 걸 알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4명의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발문을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아이한테 적당하게
4명이 있으면은 그 4명의 아이의 다 수준 차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문을 어떤 발문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신감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에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발문이 아이의 사고를 깨우는데 굉장히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저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토론 형식으로 그 수업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실 어제 제가 수업을 바로 한 작품이 저게 있기는 한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세계 여러 나라 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이들 이제 각종 어느 집에서 살고 싶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자기가 갖고 살고 싶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 토굴집에서도 한번 살고 싶다. 뭐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에스키모가 사는 집에서 살고 싶다. 또 뭐 아니면 나무집에서 살고 싶다. 근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두면 아이들이 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던져주면은 서로 막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각자 희한하게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살고 싶은 저기 중요한 그 부분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그 나무집이 이렇게 고층 위에잖아요. 자연이 다 보이잖아요. 아침마다 지는 일몰과 일출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그래서 그런데 다른 아이는 자기는 학원 안 갈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그 높은 빌딩에 사는 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관심 없음이에요. 저는 자기는 싫다는 거죠. 왜냐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런 그 작가와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언하려고 하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되는 거죠. 예. 이건 실제적으로 그 논리적 내면화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6학년 정교 과정 복제인간은 가능할까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 수업을 사실 했는데 얼마 전에 여기 보면은 문제 탐색 과정에 보면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 복제를 허용해도 될지 자신의 의견을 밝혀보자. 어떤 텍스트를 보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맞춤하기를 허용해도 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이 안에 이제 한울이 그 책에 이 기사와 함께 인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이 이렇게 쓰려면 어떠한 문제를 고려할지 발표해보자. 다 연결이 되죠. 예,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반려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반려견이 죽고 나면은 똑같은 그 자기의 반려견을 갖고 싶은데 그걸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반려견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찬성하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춤하기는 허용해도 되는가? 그럼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 아이들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이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생명공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통해서 한 편의 독서감상문을 완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설문을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교사가 티칭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 질문해서 답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이 이어지고 거기에서 깊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이제 이게 바로 완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했을 때가 완독인 거지. 그냥 책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완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다른 텍스트의 책을 읽는다? 당연히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 그럼 책은 그렇게 읽는데 도대체 고득점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쓰기와 말하기가 고득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어제 입시 보셨잖아요. 저 국어 봤거든요. 국어 영역 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평이한 수준으로 났고 한두 문제 정도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 제가 문제를 쭉 훑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국어학원에서 이 수능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굳이 국어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EBS 연계에서 50% 이상 났기 때문에 수능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고득점과는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어진. 그리고 지금은 9등급이지만 사실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등급 차이가 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시의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2022년 교육과정 우리 그 평가를 보면요. 평가 과정에 보면은 이제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과정 중심. 과정 중심이 뭐냐면 수업 중에 관찰하고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역량 중심 평가라고 해서 문제를 얘가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비판적 사고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창의적이고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나 종합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평가 항목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협동학습이에요. 토론학습.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어떤 그런 수행평가, 그것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과제나 프로젝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별화된 평가인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 그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개선점을 제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평가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평가가 이 아이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놀라실 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 AI 아시죠? AI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밌는 사례를 알려드리면 아이들한테 AI를 주고 너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러면 어떤 아이는 똑같이 거기에서 베껴서 제출을 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거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정의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올리는 아이가 있고 어머님들은 어떤 아이한테 평가의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재구성한 아이들. 그러면 이 재구성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AI가 정확하게 맞춰서 나한테 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재구성하냐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요. 그러면 이거는 독서를 한 아이와 안 한 아이의 차이점이죠. 독서를 한 아이는 이걸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평소에 글쓰기를 한 아이들은 이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읽는 것도 힘든 아이, 텍스트를 읽는 것도 힘든 아이들이 어떻게 재구성을 하겠어요?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근데 우리 AI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리튼이라든지 이런 걸 막 쓰잖아요. 저희도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2022 그 교육과정에서는 실시간 피드백과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해서 제공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면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것도 우리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도대체 이거를 누가 어떻게 평가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바로 루브릭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루브릭이 뭐냐? 그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통해서 그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그 평가 기준에 대해 수행의 질을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하는 게 루브릭이에요. 그동안에는 잘함, 못함, 그 다음에, 아주 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주제 글쓰기를 한다? 그럼 그 주제 글쓰기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루브릭이라는 그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 중, 하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평가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평가 지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 기준의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 기준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평가도 들어가요. 친구가 친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 뭐의 기준에 맞추냐면 이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요즘에 수업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실 글을 읽고 나면 꼭 나와서 아이들 보고 읽으라고 해요. 읽으면 상대방이 듣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은 너는 이 친구의 어떤 점이 잘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네. 이 어느 부분이 잘했다고 아주 얘기를 하는데 네. 아이들의 평가가요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네,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평가를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되게 기분 좋아하고, 왜냐면 자기의 이런 부분을 잘했으니까. 근데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루브릭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거기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아이한테 평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실제적으로 지금 수업을 모델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책자로 사실 나와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사실 지금 어머님들한테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시범적으로 이런 걸 한 거를 모든 선생님들이 책으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또래 평가하기 해가지고 요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 안에서 이 아이가 부족한 걸 여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한 점, 개선할 점. 그러니까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개선할 점 이런 식으로 아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앞으로 그로 진행될 거다. 그런데 왜 이제 이 평가가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이 뭘 했다고 했어요? 변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학력 인구도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울대학교나 뭐 연세대, 고려대가 이런 스카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올 아이들을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수능으로만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뽑겠냐는 얘기냐면 내가 과학을 잘하는 아이면 생명공학을 잘하는 아이면 이 생명공학을 잘하는 아이를 그 평소에 중고등학교 때 했던 뭐 고등학교가 되겠죠. 대부분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그 평가 기준에 이 아이가 부합하는 아이인지를 이제는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으로 어떻게 보면 입학 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수능은 가면서 이 아이가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정해졌고 그럼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 생명공학에 정말 맞는 아이인지를 평소에 그 평가를 보면서 이 아이를 뽑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는 그 라인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글쓰기, 말하기 이런 거 한 친구들은 당연히 뭐 너무 쉬운 내용들이에요. 예. 근데 갑작스럽게 이걸 시작한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를 이 고득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머님들이 사실 스카이 보내고 싶고 뭐 하버드도 보내고 싶고 저도 나 처음에는 하버드였지만 그렇게 보내고 싶은 게 우리 목심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들 열심히 교육을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잘 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도 보면 이제 3학년만 보더라도 국어의 발표,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다 뭐죠? 글쓰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평가가 내신 성적에 직결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말하기 형태로 수행평가를 치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디어 속 사회 집단 차별 문제의 논의와 해결을 방안을 서술해라. 또 도덕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논술해라. 또는 명화 감상 후 작품이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토론을 해라. 여기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의 멘트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글쓰기 능력이 바탕이 없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면 그 시작이 글 형태인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그 다음에 저자의 생각과 의문을 가져보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경지식의 유무, 그 다음에 문장과 논리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충분한 연습 없이는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등평가 이후에 이제 이렇게 아까 여기 채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채점 기준표가 이제 루브릭 평가 방법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좀 더 정교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러면 이제 저희 이렇게 보면 이제 수행평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국어평가지, 사회평가지, 과학평가지 다 조건에 맞게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기 생각을 쓰고 그리고 수업 중에 배운 핵심 개념 담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작성을 하는 게 다 이제
평가의 모든 부분이죠. 체육이라든지 미술 있죠? 미술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작품 쓰고 그다음에 작품 설명하라고 쓰고 작품을 감상하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써봐라. 근데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보고 생각과 느낌을 정리할까? 이거 이제 책을 읽은 아이들은 여기 안에 든 배경지식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좀 그래도 몇 자리도 더 쓰겠죠. 예. 그리고 요거 뭐 저희도 또 얼마 전에 이 책을 했는데 이게 또 나왔네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음악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모든 조건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하늘이 수업에는 어떻게 교과가 연계된다고 제가 하늘이 수업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 교과 연계돼요, 교과 연계돼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교과가 어떻게 연계되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하늘이 3학년 정규과정 수업 내용을 발췌를 한 건데 국어 수행평까지 보면은 다음 시를 읽고 글쓰기 마음이 어떤지 짐작해 봅시다. 우리 시의 글쓰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마음을 써봅시다 이러거든요. 하늘이에서 하는 게 똑같아요. 각 상황에서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해보자. 나와 엄마는 서로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편지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물음에 답해보자. 똑같죠. 네. 미리 하고 가면 학교에서 하는 평가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 제가 사실 강남에서 하늘이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희 그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반에서 거의 3분의 1가량이 다 하늘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하는 애들은 논설문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쓱쓱 쓰고서는 선생님 오늘 뭐 논설문 하면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끙끙거리는 거 안 하는 아이들은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글 한자를 쓰는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중학교 좀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중학교 아이가 저한테 와서 지금 수업을 하는데 4차시 수업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가장 좋았던 점이 뭐니? 그러니까 책 읽는 건 좋았대요. 너한테 이로움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토론 수업이 좀 이로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새로운 내용에 대한 걸 참반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글쓰기. 4차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글쓰기는 중학교한테는 너무 숙제인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제 어려서 7살, 8살, 저희 아이도 작은 아이도 7살부터 시켰거든요. 말랑말랑 할 때잖아요. 자기 표현 한 줄, 두 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거의 절정이에요. 엄청 그 사고가 말랑말랑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4학년 되면 이제 벌써부터 이제 글쓰기가 정교화돼서 이제 설명문 맞춰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독서감상문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나오고, 문단, 그런 거 정리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써 4학년은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그런 글쓰기를 써야 되니까 이제 이게 말랑말랑할 시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시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시라. 그리고 저는 중학교 한 7살 때부터 시켰으면 중3까지 시키시라. 그러면은 그 후에는 이제 본인 영수 공부할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또 시작했다? 그럼 고등학교까지 해야죠. 왜냐면 이게 모두 책 읽기라는 게 인생의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고요. 이 평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청원서 추천하는 거. 얘 글씨를 너무 잘 쓰는 아이 같아요. 그죠? 예, 컴퓨터 같죠? 예, 학습 능력을 키워줄 우리가 이제 전문 지도자가 저희는 광진 한우리에는 독서 교실이 5개예요. 독서 교실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광장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용마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예, 독서 교실이 5개가 지금 이렇게 그 신자초등학교도 앞에도 있고, 그래서 5개가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도 근데 수업이 이루어져요? 네네, 여기서도 수업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선생님들, 이제 집에 이제 홈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홈에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직접 가서 1대1 티칭 해주시고, 또 1대2도 티칭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방문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20여 분이 넘게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20년 동안 활발하게 사실 이 안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 제가 사실 여기 온 지는 이제 2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한우리가 광진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요일 날 계속 출근하신다고. 정식 출근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서 이제 이렇게 학습 전문가로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책만 읽고 끝나고 그냥 뭐 채점해주는 그런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 내용 아이와 함께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계속 사고를 확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발문을 제시하는 것, 행간을 분석하고 곱씹을 수 있도록 하는 논제, 질문 설정하는 것, 이게 깊이 있는 학습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떠세요? 이제 방향성 좀 잡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아는 한우리 독서 지도사한테 맡기시는 게 이제 어머님들도 굉장히 편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뭐 또는 뭐 엄청 뭐 학구에 뛰어난 아버님이 계속 아이와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머님과 계속 주말마다 토론하면서 그런 문화를 형성하면서 가는 가정이 아니라면, 이제 학부모님과 그 다음에 독서 지도사 선생님과 아이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되셔서 계속 꾸준하게 시키시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예, 저도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해왔고, 저희 아이들 그렇게 해서 키웠고, 그리고 그 키운 아이들이 논술로 대학도 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훌륭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제가 이제 이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아이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어떠한 그런 사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만만치 않게 시켰겠죠. 예, 근데 가장 가치 있었던 수업이 사실은 한우리 수업이다. 가성비 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분야에 다 쓰이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학에 갈 때도 그랬지만 대학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도 가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가서 그 모든 뭐 평가 모든 것들 글쓰기 능력에 다 활용된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좀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이 선생님은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메시지 많이 받아요. 아이들 하나하나 감정까지 세심하게 살피신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한우리 시간에 다 얘기해요. 선생님 저 오늘 옆에 있는 애가요 뭐 어떻게 했는데요, 다 얘기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야 빨리 공부하자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뭐 해결책보다는 공감, 따뜻한 공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니까 애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러고 왔다가 나중에 갈 때는 막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이런 이제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달라진 점이 한눈에 보인다, 뭐 재미가 있어 하니 저도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수업 결과물을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넣어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제 한우리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계셔서 뭐 이제 진짜 표창장도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기 프로그램 중에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인지도는 저희 한우리가 1위예요. 예, 업계 1위고, 그리고 독서 토론 논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이제 한우리고, 단일 브랜드 회원수가 지금 10만이에요. 예, 10만 명이 전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교사 선생님이 한 4천 명이 넘으시거든요. 4,6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예, 그리고 교사 역량도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리고 이제 티칭을 하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솔직히 이 자격증은 다 누구나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계속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계속 높이시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듯이 우리 선생님들 게으르지 않게 정말 열심히 매주 오셔서 공부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는 거, 이것만큼 사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교사 이제 왜 공교육이 죽었는지 아시죠?
왜냐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거기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자꾸 가르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공교육에 저희들이 좀 신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이 선생님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저도 정말 엄청 제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20년 전에 비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성장하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성장하면 아이들도 더 성장하겠죠. 그리고 생각과 책에 대한 어떤 그 흥미를 키우는 어떤 교사의 발문,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의 80% 이상은 발문입니다. 발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의 사고를 깨우는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래와 토론하는 문화, 그 다음에 토론 글쓰기를 통해서 교과 핵심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우리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대성에서 6, 7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초등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등, 고등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논술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되죠. 대입 기출 분석과 실전 논술이 되죠. 당연히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당연히 아이 연계돼 있으니까 논굿을 당연히 되고요. 논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이제 티칭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재가 이런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단국대 논술, 중앙대 논술, 서울대 논술 다 이렇게 해서 그 예시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초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아까 이제 대성에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체계화되고, 이번에 또 바뀐 소클 고등문학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프로그램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한국사 봄 3개월 과정, 한국사 람, 이건 중등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통과 교감이라고 해가지고 예비 중학들한테도 2개월 과정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문학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과문화 맥잡기라고 해서 중3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근현대 소설 읽으면서 비교 분석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과학을 좀 좋아하는 아이들이 과학 탐탐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를 좀 쉽게 먼저 시작하자 해서 똑똑 한국사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 인물과 함께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 보시면은 앞에 이제 1차시는 아이들이 인물편이에요. 그래서 인물편이 9개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과 요 과정이 사실은 똑같은데, 이 똑똑 한국사에만 이제 1차시에 이렇게 한국사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통사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통사편 3개월 과정은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은 세계 문화 지리를 1차시에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세계사를 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심화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이 친구들은 좀 어려서부터 한 친구들이 이제 독해력이 되니까 이걸 조금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초등 5, 6학년 논리리더 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교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한우리 회원이 선택한 이유는 일단 뭐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논서술 능력은 뭐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구술 능력, 그 다음에 수행평가 해결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뭐 다 되면 여기 하늘이면 뭐 다 되겠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3박자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 읽을 시간 확실히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 수업을 한다 하면 관심을 가지셔야죠. 근데 보내기만 하고 관심 안 가지시는 학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6개월 했는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던데? 관심이 없으시면 아이가 당연히 열심히 안 해요. 학부모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아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아이가 가지고 온 결과물도 지켜보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끔은 덜어 어떻게 하늘이 책도 좀 한번 훑어보시고 책도 좀 보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과정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3박자가 이루어져서 피드백 받으시면 그 피드백 받은 대로 또 아이한테 티칭 해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냥 무조건 하늘이만 보낸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 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하늘이 수업, 뭐 무조건 하늘이 수업 하셔라 이런 것보다
하늘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고 장점이 많고 하니 좋은 선생님들 만나셔가지고 아이랑 성향 맞는 잘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하늘이 수업을 하시면 정말로 앞으로 2022년 개정 교과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흘러갈 입시의 방향 아시니까 지금 7살, 8살 뭐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시키시면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제가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